화성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꾸로. 이건 어떻게 설명? 이건 둘 다 설명을 못했어요. 천동설도 설명이 안 되고 지동설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골치 아팠던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을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이 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사람.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 배웁니다. 이미 천동설이 폐기됐고 천동설이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창의성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이 거꾸로 움직이는 것을 지금 보면 이 주전원이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전원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성이 지구를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지 혼자 이렇게 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이렇게 돌 때는 한쪽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거꾸로 움직이면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돌 때는 역순행, 이렇게 돌 때는 역행. 이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저런 엉터리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태양에서 달을 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달은 지구를 이렇게 예를 들어 달이 이게 지구라면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지구를 돕니다. 태양을 돌죠. 그러니까 만약 지구가 안 보인다면 달이 이렇게 돌다 이렇게 돌다 이렇게 순행과 역행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엉터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지금 현대 천문학에서도 블랙홀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거로도 관측이 안 되지만 블랙홀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왜? 그거의 움직임이 블랙홀 옆에 있는 다른 천체의 움직임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옆에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대단히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금성이 한밤중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태양이 이렇게 돌고 금성이 돌 때 수성하고 금성은 태양하고 이 주전원이 도는 각속도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속도가 같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린이날 에버랜드 갔다 왔어요? 여러분 어린이가 아니구나. 그래도 가면 재밌죠, 그죠? 가면 회전목마가 있어요. 회전목마가 말이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거 있죠, 그죠? 말이 이렇게 돌면서 도는. 근데 이쪽 방향을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말이나 저쪽에 있는 말이나 큰 흐름으로 보면 같은 속도로 돌아요. 큰 흐름으로 보면 같은 속도를 주지만 지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쪽에 보였다, 이쪽에 보였다, 이렇게 보였다 하면서 같이 돌죠. 같은 속도로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의 중심이 도는 각속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원에서 그렇게 돌면 이 금성이 이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벽 하늘하고 초저녁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천동설을 완성함으로써 천동설이 승리를 거둡니다. 왜? 밤하늘에서 있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대부분 설명합니다. 그죠? 대부분 설명하기 때문에 천동설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코너에 몰리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천동설을 주장하던 사람이 아주 강력한 또 무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되게 크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쫙 돌려면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될까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4만 킬로가 하루에 한 바퀴 돌려면 1시간에 1670킬로로 날아가야 돼요. 그게 빨리 도는 거죠. 비행기보다 2배 빠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항상 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을 타고 따각따각 하면 바람이 막 불어요. 그죠? 내가 싹 뛰어가는 거 바람이 내가 움직이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구를 타고 돈다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되겠죠? 근데 바람이 안 불죠? 그럼 지구 안 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각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까지 관성이든 그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상하잖아요. 또 하나. 자 보세요. 저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1시간에 1670km 돕니다. 1초에 뭐 몇십 미터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데 1초 걸리면 이게 떨어질 때 지구가 슉 돌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떨어져야 돼, 그죠? 뭐 그런 게 다 있어?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떨어뜨려 볼까요? 어디 떨어지나? 손 대봐. 어디 떨어지나? 너도 손 대봐. 자, 잘 받아요. 어디 떨어지? 똑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가 안 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네, 들어볼게요. 여기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이게 새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새가 앉아 있는데 새가 앉아 있을 때는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새가 날아가는 순간 지금 놓으면 새가 떨어져야 되겠죠. 왜냐면 얼마나 빠른 1670km인데 새는 지가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떨어져야 돼. 근데 새가 잘 날아가죠. 그걸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행성의 운동도 설명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설명이 안 되니까 천동설이 지동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음속에 1800년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가 이렇게 오랜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진 게 있나요? 요즘은 확 바뀌죠. 틀린 거를 금방금방.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다시 지동설을 얘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한 게 뭐냐면 행성의 역행을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성이 왜 거꾸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대단히 어렵지 않은데 누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고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기 앞에 가는 차가 있어요. 앞에 가는 차가 있는데 제가 보면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쫙 따라가면 앞으로 계속 가죠. 근데 그 차를 쫙 지나치는 순간 그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거꾸로 가는 것처럼. 화성이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쫙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가 화성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죠. 이렇게 따라잡는 순간 화성이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속도로 지구와 화성이 돌기만 하면 화성의 역행 현상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멋지게 화성의 역행. 아까 금성이 안 보이는 건 지동설로 쉽게 설명이 됐고요. 화성의 역행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동설이 주목을 받죠. 근데 겁이 많았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래서 저 책을 낼 때 죽기 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행성의 역행을 그럴듯하게 설명했지만 지구가 본다라는 태양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논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결정적 증거는 뭐냐?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4명만 나옵니다. 4명 여기. 4명. 그래 나와. 2명. 4명. 2명은 다 뒤에 가 있습니다. 지금 2명. 1명 더 나옵니다. 저기 뒤에. 아까 안경 쓴 학생 서 있으면 되겠다. 안경 서 있고 왜 그 안경 쓴 학생 서서 좀 앞으로 더 옵니다. 자. 이 친구 여기 있고 이 친구 여기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이 친구 지구고요. 저 안경 쓴 앞에 있는 친구 태양 하겠습니다. 태양 친구는 이 친구는 달. 자, 똑바로 비춥니다. 동그랗게 달처럼 안 생겼어요? 여기 달입니다. 동그랗게 비춥니다. 지구에서 보면 코 반쪽만 보여서 이거 상현달입니다. 네, 상현달. 이렇게 돌아가면 자. 네, 보름달처럼 다 보입니다. 거꾸로 돌아보면 얼굴 다 보이죠, 보름달. 자, 이쪽으로 가면 하얀달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비추지만 이게 안 보입니다. 이거 금음달입니다. 자, 여기 초승달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초승달이 더 큰가요? 보름달이 더 큰가요? 모양은 바뀌지만 진짜로 보름달이 더 큰가요? 아니에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달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한 거리가 상현달일 때나 초승달일 때나 보름달일 때나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가 바뀌어야 몇 퍼센트 바뀌겠어요? 실제는 한 17% 바뀝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눈치채기 어렵죠? 그래서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금성 손 들어봅니다. 금성 굉장히 멀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좀 가까운데 태양에서 금성까지 1억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금성을 보면 2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무지하게 멀죠. 저 보름달처럼 얼굴 다 보이죠? 네, 보입니다. 근데 되게 조그맣게 보이죠. 만약 보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머니까. 네, 금성 돌아서 이 앞으로 옵니다. 태양을 돌았을 때. 자, 와서 이쪽 오면 여기가 어떤 위치냐면 아까 초승달 위치의 각도상 초승달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1억 킬로죠. 이거 변함이 없죠. 1억 킬로. 여기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6천만 킬로 되겠죠. 그죠? 5천만 킬로 좀 넘고. 그러면 아까 2억 5천만 킬로 대 6천만 킬로면 거리가 4배 차이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초승달 모양인데 거리가 4배 가까워졌으니까 크기가 4배 크게 보여야 되죠. 그러면 크기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금성의 크기가 한 4배쯤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금성은 분명히 태양을 도는 겁니다. 근데 금성이 지구를 뺑뺑뺑뺑 돈다 달처럼 크기가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금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금성. 자, 됐어요. 수고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면 화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구를 뺑뺑뺑 도니까 이 거리나 뭐 요 거리나 뭐 맨날 비슷해요. 크기가. 근데 금성도 여기서 뺑뺑뺑 돌면 크기가 좀 바뀌지만 보름달 모양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밖에 안 변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중심에 있으면 지구하고 화성 가까워지는 거 무지하게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 멀죠? 작게 보여야 돼요. 이 거리가 몇 배 차이 납니다. 금성 같은 경우 요 초승달처럼 보일 때와 요 보름달처럼 보일 때 4배 이상 크기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거는 뭐 태양을 도느냐 지구를 도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누구나 과학자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금성을 무지하게 열심히 봤어요. 왜? 금성은 얼마나 밝냐면 밤하늘에서 제일 밝아요. 달 빼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초저녁에 뜨면 저 금성인지 알 수 있고요. 새벽에 뜨면 저기 금성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안타깝게도 금성은 맨눈으로 보면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별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인류는 몇천 년 동안 이걸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누가 다른 이렇게 크기가 보름달이나 초승달이나 반달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망원경이 드디어 가리려고 발명한 건 아니에요. 망원경 누가 발명했죠? 안경점에 있는 사람이 저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안경 이렇게 장난치다가 멀리 보이네? 그래서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봤으면 그 사람이 갈릴레오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안 봤어. 그래서 망원경을 갈릴레오가 봐서 하늘의 어떤 여러 가지를 밝힙니다. 네. 그래서 망원경 발명한 것도 변화하고 누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그걸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람 이름이 기억도 안 나요. 그죠? 망원경 발명한 사람. 그래서 망원경이 세상의 중심을 바꾸고 태초의 빛을 찾습니다. 이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데요. 10m짜리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 25m짜리 만들고 있는데 그 망원경의 지분의 10%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GM이라고 해서 그걸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장 출신인 박석재 박사라고 제 책에 그렇게 초로 써주신 분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문학을 하게 되면 그 망원경이 완성되면 그 망원경의 지분이 10%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큰 망원경이 없어서 천문학은 망원경이 조그마하면 안 보이는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보고서 야 이게 보여 그러면 큰 망원경으로 보고 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망원경 크기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달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걸 직업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간 맨눈으로만 하늘을 쳐다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을 바꾸는데 오랜 기간이 들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이 조그만 망원경으로 하늘을 봅니다. 뭘 처음 봤느냐? 목성을 봤습니다. 물론 달을 먼저 봤습니다. 목성을 봤더니 목성 옆에 있는 위성 4개가 목성을 돌고 있는 게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 4개의 위성을 갈릴레오가 처음 발견해서 우리는 저걸 갈릴레오의 4대 위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릴레오가 이걸 보기 전까지는 또 천동설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는 지구를 돈다예요. 인류는 지구를 돌지 않는 천체를 본 적이 없어요. 맨눈으로 보면 다 지구를 돌잖아요. 그죠? 근데 이 4개가 조그만 이 위성이 목성을 돌고 요즘 오늘도 보일 거야. 이렇게 오늘 서쪽으로 보면 집에 가다 보면 밝은 별이 목성이에요. 근데 뭐 며칠 지나면 못 봐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서쪽에 제일 밝은 거 목성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금성을 봅니다. 금성을 봤더니 자 보세요. 금성은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죠? 네, 크기가 있고
금성의 위상 변화와 크기 변화를 갈릴레오가 그 조그만 망원경으로 밝혀냄으로써 망원경으로 보고 이렇게 크기가 다르다는 걸 스케치를 해놨죠.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죠? 달은 크기가 바뀌지 않고 모양만 바뀌지만 금성은 크기가 바뀌고 모양도 바뀐다는 걸 밝힙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 이걸 얘기했고요. 그럼 갈릴레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갈릴레오가 이 얘기하고 뭐 받았죠? 종교재판을 받았죠. 근데 종교재판장에 가서 봤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왜냐면 갈릴레오 전에 종교재판을 받고 바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노라는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화형을 때 죽었어요. 그걸 갈릴레오가 봤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난 죽을까봐 재판장에 가서 아니에요. 그러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라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아무리 거기서 카톨릭에서 그 교황이 이 세상의 중심이 지구라 그래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갈릴레오가 관측한 거와 똑같은 걸 관측하거든요. 물리적으로 갈릴레오가 맞거든요. 그건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한다 그래도 과학적 진리를.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갈릴레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게 바람 안 부는 거 이거 똑바로 떨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서 그거 갈릴레오가 다 설명합니다. 관성을 발견합니다. 관성을 발견. 자, 우리가 이거부터 예를 들어 이렇게 던지면 이거 똑바로 떨어지죠? 똑바로 떨어진다. 이거 선생님이 가면서 이거 던지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아세요? 뒤로 떨어지는 거 같아요? 한번 보고 해볼게요, 그러면. 잘못해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던지면 이거 똑바로 떨어집니다. 자, 제가 가면서 던져볼게요. 가면서 이렇게 던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제가 앞으로 던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더니 어제 초등학생이 천천히 가서 그렇대. 제가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던져도 이거 똑바로 떨어질 때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세요. 왜 그렇죠? 관성 때문에. 관성이라는 건 한번 힘을 가면 제가 이 열쇠가 저랑 같이 가잖아요. 여기 던져도 가는 거예요. 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똑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던졌다고 갑자기 뒤로 갈 얘기가 없어요. 그죠? 관성이라는 그리고 갈릴레오가 다 발견하고요.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때부터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권위적인 철학자들에 맞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전에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누가? 위대한 철학자? 여러분이 아는 최고의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항상 경험하는 게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혼자 여기서 이렇게 경험하는 거 이게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경험했고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고 모레도 경험하는 거 이게 진리라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든 게 뭐냐면 뭘까요? 그게 하늘이 도는 거예요. 하늘이 돌잖아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죠. 하늘이 돌죠. 그다음 오늘도 돌았고 내일도 돌고 어제도 돌아.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먼저 떨어지죠? 무거운 게 항상 먼저.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진리가 아니죠. 이런 것들도 다 갈릴레오가 권위에 맞서서 그게 틀리다라는 것들을 다 밝히는 거예요. 갈릴레오는 이 지동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이 도는가 땅이 도는가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늘이 돌든 땅이 돌든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이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어떤 과학적 사실을 단순히 암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천문반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천문반 저도 활동을 해보면 여기 천문반 활동 얼마나 했어요? 많이 했어요? 예, 아직 많이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 학생, 하늘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별이 뭐 있어요? 서울 하늘에서. 달. 달 말고. 태양. 여러분들은, 이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올 여름에 견우와 직녀를 내가 못 찾았다. 그러면 제가 ASR을 같이 오겠습니다. ASR.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5분만 더 들면 여러분 밤하늘에서 야 저게 직녀성이야? 견우성 100%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큰 검자리입니다. 큰 검자리인데 아직도 초등학교 5학년 책에는 이 큰 검자리의 북두칠성을 찾아서 북극성을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못 찾아요. 왜? 큰 검자리 잘 안 보이거든요. 하늘에 곰이 있어요? 하늘에 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북두칠성이 있는데 이 북두칠성이 잘 보이고 좋은데 북두칠성이 어두워요. 일등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밤하늘에서 저 북두칠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 아파트에 하나 가리거나 구름이 좀 하나 가리거나 저 모양이 안 보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왜 저걸 먼저 찾아야죠? 밤하늘에 눈에 보이는 거 많은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밝은 별.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카시오페아도 잘 찾기가 어려워요. 서울 하늘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걸 그러니까 하늘을 외워서 찾으라고 여러분들을 배웠고 가르쳤어요. 제가 왜 20년 만에 저 책을 다 했었냐면 제가 93년에 별에 관한 책을 썼는데 명사에서 썼는데 그 뒤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할 게 없다 그래서 안 했는데 별자리 책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별자리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학생들이 별을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왜? 별자리 전설만 달달달 외우고 이 별의 모양을 가지고 하늘을 찾으라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별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생각의 힘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름철 별자리인데요. 여기 독수리 자리 있고 백조 자리, 검은고 자리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불 좀 꺼줘 보세요. 이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반성할 건 뭐냐면 이 그림을 잘 그린 책을 여러분들은 책을 샀어요. 멋져. 네, 여름철 별자리. 근데 밤하늘에서 검은고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 제가 여름철 별자리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검은고 자리를 찾아보세요. 자, 검은고 자리 어디 있어요? 완전 파란색. 오, 여러분 잘 찾아요? 어딘지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름철 별자리예요. 여름철 별자리인데 여기 검은고를 찾거나 독수리, 여기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이지도 않고 서울에서는 얘밖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여름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직녀성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여름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직녀성. 좀 헷갈린다. 또 하나 방법 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 제가 오늘 여기서 강연을 하고 여러분이 가서 직녀성을 못 찾는다, 100% 저의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왼손을 들어봅니다. 왼손. 이게 뭐죠 이게? 천장. 천장을 뚫고 쫙 가면 하늘에 천정이 나타납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을 왜 천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별들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지는데 천체가 이 천정을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천정을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태양이 천정을 지나가던 날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태양을 천정에서 본 적 있으세요? 달은 있나요? 달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여기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서 동남아에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름달이.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과 달이 천정 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진날 제일 높게 지나가도 76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성도 안 지나갑니다. 금성도 안 지나갑니다.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가장 밝은 천체는 밤하늘에서 직녀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름밤에 이게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보고 제일 밝은 걸 찾으면 그게 100% 직녀성입니다. 도저히 직녀성을 못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가도 직녀성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숲속에 들어가도 직녀성은 보입니다. 천정에서 직녀성을 못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직녀성이에요. 제가 이 설명 듣고 이따가 여러분 한 9시, 10시면 밤하늘에 나가서 보십시오. 저거 직녀성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거기 떠 있는 곳이 제일 밝거든요. 천정 근처에 있거든요. 그럼 직녀성을 찾으려면 뭐 찾아야 돼? 견우성을 찾아야죠. 견우성 어떻게 찾냐면 자 왼손을 들어 다시 직녀성을 가리키면 천정에 있어요. 자 거기서 남쪽으로 30도 오른손을 이렇게 벌려봅니다. 남쪽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나침반 다 있어요. 나침반.
남쪽으로 30도 된 곳에 견우성이 있습니다. 자, 이 여름철 별자리에서 직녀성이 어디 있나요? 제일 밝은 별 찾아보세요. 직녀성. 아, 네, 여기 직녀성이죠. 직녀성에서 남쪽으로 30도 되는 곳에 견우성. 그러면 30도 어떻게 벌리느냐? 아, 대충 해도 돼. 대충. 왜? 이 사이에 별이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서울에서. 그 다음에 더 벌려도 없어. 여기. 더 벌려도 없어. 네, 그래서 견우성은 금방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견우와 직녀를 찾을 수 있는 순간 우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또 다른 별이 보입니다. 이별이 보입니다. 이별이. 처음에 이별이 안 보여요. 내가 아는 별이 하나도 없으면 저 별이 저 별 같고 이 별이 이 별 같아서 몰라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아는 별이 하나 있다. 직녀성 있고 견우성 찾았는데 저 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밝은 별을 우리가 1등성이라고 해요. 밤하늘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1등성 15개밖에 없어요. 한 계절에 3개나 4개밖에 없어요. 그거 찾기 되게 쉽죠. 그래서 여름밤에는 직녀성을 찾고 견우성을 찾았는데 이 별이 뭔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이버에 찾는데 아니면 책 보면 되는데 밤하늘에 여름밤에 별 3개 보이네요. 그러면 다 나와있어 거기에. 3개가 뭔지. 직녀성, 견우성, 베네브라고. 그럼 찾아가면 돼요. 그럼 여름밤에 별 3개 다 찾았네요. 그래서 저는 밤하늘에 별을 찾아야 되는데 별자리 모양을 갖고 찾지 말고 밝은 별을 갖고 찾아야 돼요. 상당히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여름밤에 하나 제일 밝은 별 직녀성. 그 다음에 봄철에 제일 밝은 별 목동자리 아크투루스. 너무나 밝아서 요새 남쪽하고 서쪽 하늘에 보면 너무나 밝아서 UFO인지 안다니까. 굉장히 밝아요. 진짜 그거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상청 저거 뭐냐고. 여러분들도 이따 집에 갈 때 서쪽 하늘에 굉장히 밝은 별이 아까 두 개 써있어요. 그게 바로 목동자리 아크투루스. 봄철에 제일 밝고요. 북반구 하늘에서 제일 밝습니다. 하늘 전체에서는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가 제일 밝지만 북반구만 보고 보면 제일 밝은 별이 그 별이 제일 밝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헤라클레스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헤라클레스 자리. 헤라클레스 자리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찌그러진 H자 모양을 찾으라. 이렇게 H자 모양이 이게 직선 H자가 이렇게 찌그러진 여기 찾으라고 돼 있어요. 헤라클레스 자리 되게 유명한 별자리잖아요. 근데 학생들, 동아리 학생들 헤라클레스 자리 밤안에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제가 찾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찾으면 밤안에서 별 찾는 사람의 상위 5% 안에 드는 거예요. 저거 찾으면. 왜? 찾기 되게 어려워요. 밝은 별이 없으니까. 그죠? 모양도 찾아야 되는데 저걸 보면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어디서 H자를 찾을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 잘 안 보이죠? 네. 제 책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떻게 찾냐면, 자, 이게 봄철의 별자리예요. 어떤 별이 찾기 쉽겠어요, 밤하늘에? 이게 뭐라고요? 아니, 봄에 봄. 아크투루스. 네, 아크투루스요. 이거 북두 칠성보다 얘가 찾기 쉬워요. 이거 훨씬 밝아요. 그죠? 목동자리가 당연히 찾기 쉽죠. 자, 헤라클레스 자리 여기 찌그러진 H자가 여기 써있죠, 이렇게. 딱 어디 있는지 알면 찾을 수 있어. 어디 있는지 알면. 그럼 밤하늘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주면 그것만 내가 올 여름밤에 가서 헤라클레스 찾으면 별 많이 보는 사람, 10년 본 사람들 와 그럴 거예요. 직녀성도 못 찾는다? 그럼 제가 여기 다시 올게요. 10번이 내려와서 지금. 자, 여기 여름밤에 제일 밝은 별 직녀성 여기 있습니다. 직녀성. 이거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봄철에 제일 밝은 별 아크투루스 밤하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게 밝죠? 그러면 헤라클레스는 어디 있느냐? 직녀성하고 견우성하고 연결한 선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직녀성하고 이 아크투루스를 이은 직선상의 중간에 어디?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찾고 얘를 찾으면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학생들이 별자리에 관한 책을 너무나 열심히 읽어요. 별자리를 달달달 외우는데 4학년 이후로 별을 하나도 안 봐요. 왜 안 보느냐? 내가 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별 하나도 없어.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기본은 밤하늘에서 밝은 별을 찾고 별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별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밝은 별 찾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별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15개의 별을 찾으면 그 별들 사이에 그 별보다 더 밝은 행성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저거 뭘까? 저게 1년에 이렇게 움직이네? 어떻게 그런 변화를. 그러면 왜 움직일까?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 밤하늘은 우리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정밀한 별자리 사이에서 태양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나 관찰할 게 많습니다.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런 변화를 잘 느껴야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가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별이 굉장히 많은데요. 별이 굉장히 많은데 별이 하나가 딱 나타났어. 근데 관찰력이 없거나 이런 걸 잘 모르면 별이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어두운 게 나타나면.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 밤하늘 보면서 연습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 것도 연습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실제는 제가 다이어트도 잘해가지고 다이어트 특강도 해야 되는데 뭐 날씬하죠? 제가 살 이렇게 쪘었어요. 해볼까요? 네! 더 얘기해도 되는데 5분만 더 얘기해도 돼. 그러세요? 더 해도 돼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금성이 수성보다 뜨거운 이유는 뭐죠? 금성이 수성보다 뜨거운 이유는? 아니요, 수성이 더 가까이 있죠. 수성이 가까이 있죠. 금성이 뜨거운 이유는 금성의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그래요. 수성은 300도밖에 안 되는데 금성은 400도 정도 됩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환경 문제죠. 근데 이게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얼음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몇 년 만에? 76년 만에. 지구 환경 문제는 이게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금방 안 돼요. 몇십 년 걸려요. 여러분 다 죽은 다음에 안 되죠. 근데 심각한 문제죠. 킬리만자로의 눈도 이렇게 높죠. 이게 언제 다시 이렇게 쌓이겠어요? 갑자기 빙하 시대가 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문제도 제가 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냐면 지구 온난화를 우리의 다이어트로 막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나? 그래서 지구 이 환경 문제가 우리에게는 불편할 따른 위지만 이런 투발루라는 나라는 존망의 위기와 관련있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뭐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데 아주 천천히 상승해요. 100년 동안 1도도 상승 안 했어요.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0.5도 상승했습니다. 0.5도. 그런데 앞으로 100년 동안 1.4도에서 5.8도가 상승할 예정이에요. 근데 3도가 상승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 2도까지는 적응하면서 살 거예요. 3도가 넘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 온난화 얘기 무지하게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백화점식으로 막 나오지만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모르겠죠.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온실 효과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온실 효과를 막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업은 앞으로 10년 후에 이 온실 효과를 막기 위한 이 온실 효과와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기 그 책들 많이 본 학생들이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온실을 만들었어요. 땅 위에다가 온실을 하나 만들고 이 거울 위에다 온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1번 온실하고 2번 온실하고 어떤 온실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2번. 자, 20도 시간 주겠습니다. 이거 친구들끼리 이렇게 상의해도 돼. 그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1번이 먼저 많이 올라가느냐, 2번이 많이 올라가느냐. 생각해보세요. 생각. 이유가 있어요. 찍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반사율 있잖아, 반사율.
일본은 땅이 지시고 일본은 덩어리 차가. 아 일본이다. 햇빛이 자, 우리 남학생들 있으니까 여러분 발표시킬 거예요. 대표 주자가. 자, 여기. 랜덤. 한사가 되면 뒤지면 한사가 지구 열 복사 지구 복사 이거는 지구 복사 이거 지구가 열 에너지 땅 이저거 거울이면요 태양으로 자유가 되잖아요. 자유가 되면 쌓이게 되면 자, 1번이 먼저, 1번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1번. 자, 2번이 더 올라간다. 2번. 두 개 똑같다. 아, 똑같다는 없네. 자, 1번이 많이 올라간다. 왜 1번이 2번보다 많이 올라가서 설명할 텐데. 저 남학생 중에 대표. 누가? 아, 오늘 이렇게 잘 설명하면 영웅 되는 거야? 그래, 안경 쓴 학생은. 왜? 찍은 건 아니잖아. 생각했을 거 아니야?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네. 파이팅. 그래, 일어났어. 그래, 너. 나 이름 자, 우리 집중. 저 학생이 저기 집중. 자, 조용. 자, 왜? 1번 같은 경우는요. 네. 지구 복사 열 에너지 때문에요. 열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이 복사 열 때문에. 네. 말이 좀 너무 짧아, 그지? 자,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 2번 아까 손든 사람 2번이 더 올라간다. 갑자기 시키니까 이 손이 안 올라가. 2번 왜? 2번 아까 손든 사람 다 어디 갔어요? 2번 왜? 아, 거울의 빛이 얘보다 반사가 잘 되니까 더 많이. 다시 1번이 나는 1번이 더 올라가는 이유를 더 멋지게 설명할 수 있다. 예. 반사는 빛의 반사가. 네네. 이런 것들은 서로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험을 해보면 돼요. 실험을 해보고 내 이론이 맞는지, 나만의 이론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보다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쪽 하려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이 세상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빛에는 답 얘기해 드릴게요. 네, 빛에는 여러 가지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 적외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빛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를 깨트리는 것도 있고 분자를 진동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 우리 단백질, 이 피부에 있는 거에 전자를 이렇게 끼워 보내죠. 파괴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쏘이면 피부가 상합니다.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하면 그 단세포 동물들은 죽어요. 그죠? 하나 깨지면. 근데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은 여기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게 있고요. 적외선을 흡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비닐이나 유리는 가시광선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는데 적외선을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 위의 온실이나 유리의 온실이나 가시광선은 똑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유리의 온실은 유리는 빛의 종류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땅은 반사하는 게 아니라 반사도 하지만 흡수했다가 방출할 때 적외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온실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저 비닐이나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가장 온실 효과의 가장 큰 주범이 뭐냐? 대기 중에 뭘까요?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메탄도 아니에요. 지구에서 아니고 많이 들었어요. 지구에서 온실 효과의 가장 큰 오존 적외선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건 물입니다. 물. H2O 수증기. 수증기가 없으면 지구상에 수증기가 없으면 온실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갑니다. 지구 평균 기온 지금 15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의 온도까지 올린 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사막에 가면
수증기가 없어서 온실 효과가 없어서 밤에 갑자기 추워요. 낮에는 더운데. 그다음에 여름에 습도가 높으면 밤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다 온실 효과예요. 근데 수증기는 더 이상 지구 온도를 올리지 않아요. 왜? 수증기는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비가 돼서 떨어져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계속 증가하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곰이다. 요 얘기 동영상 하나 딱 볼게요. 동영상. 다이어트의 방법. 곰이야? 우리 배우지 곰이잖아. 비서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아직은 견딜만한 정도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까?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 1도가 인류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1도나 2도 정도만 변해도 1도만 기온이 올라도 2도까지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3도가 오르면 압력이 4도가 오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3도, 4도, 5도, 6도가 올랐을 경우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가정해보자. 끔찍한 상흔을 남긴 초대형 태풍과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살인적인 더위가 다음번 과연 지구의 어느 지역을 강타할 것인가? 논란은 끝난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온이 전보다 1도 가까이 올랐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지구의 생명 징후를 관찰합니다. 바다엔 수천 척의 배가, 지상엔 수만 개의 연구소가, 그리고 하늘엔 위성들이 포진해 있다. 각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최첨단 컴퓨터에 입력하자 놀라운 예측 결과가 나왔다. 40년 내에 수백만 명의 식수원이 되어왔던 히말라야의 빙하들이 사라지고 50년 내에 그린란드의 대빙원들이 녹아내릴 것이며 금세기 말에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아마존 열대 우림이 굶어의 초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다음 세기 동안 1도에서 6도까지 오를 수 있다. 1도씩 오를 때마다 미래의 모습은 급격히 바뀔 것이다. 온난화는 며칠 사이에 6도 정도 기온 변화가 생기는 건 흔히 있는 일이죠. 내일 기온이 6도나 올라서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 반바지로 갈아입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평균 기온이 6도 떨어지면 지구는 18,000년 전에 빙하 시대로 돌아가게 되고 곳에 따라서는 만년설이 1km 이상 쌓이게 됩니다. 6도의 기온 하강으로 지구는 빙하 시대를 겪었다. 반대로 6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변화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 대기는 지구 표면과 우주 사이의 완충지대다. 그곳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혼합된 온실 효과 가스가 소량 포함되어 있다. 이 가스는 태양의 반사 에너지를 적정량 품고 있어서 지구의 기온을 생명체가 살기 알맞은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나면
대기에 갇히는 열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세계의 기온이 1도 오르면 반년간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북서 항로가 열리게 된다.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벵골만 주변의 땅은 침수되고 남대서양은 허리케인의 영향권 안에 놓인다. 미국 서부의 심각한 가뭄으로 국제 곡물 시장과 육류 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어떻게 막느냐? 근데 지금 온난화를 막자 그러면 뭐 대중교통 타자, 에어컨 키지 말자. 굉장히 복잡한데 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나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하자 하는데 잘 실천이 안 돼요. 왜? 그냥 암기시키니까 그래. 야 이거 하자. 트레이너가 이거 하자. 안 돼. 그걸 이해하면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이해하면 내 몸을 스스로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몸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혈액의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완벽하게 혈액의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 항상성은 뭐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를 예를 들면 혈액의 pH. 혈액의 pH가 바뀌면 큰일 나요. 그다음 혈액의 전도도가 바뀌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내 몸이 당장 죽지 않는. 예를 들면 혈액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막 먹으면 당이 많이 증가하죠. 근데 당이 많아지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공기가 공급이 안 되면서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의 당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다 분비해요. 인슐린이 막 나오면 그 당이 어디로 가냐? 근육으로 착착착 하다가 근육이 금방 꽉 차잖아요. 근육이 많지 않으면 그럼 그게 어디로 가죠? 살로 착착착. 근데 살 찌는 건 내가 살 찐다 안 죽어. 그렇기 때문에 몸은 그걸 무시해. 내가 살이 찌든 어쨌든 착착착 합니다. 그래서 밥을 막 먹으면 밥 먹고 바로 한 30분 걸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방으로 쫙 바뀌고 나면 금방 또 바뀌지 않아요. 지방이 이렇게 태우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또 하나, 혈액의 pH를 맞춰야 돼요. 혈액의 pH가 중요해요. 우리 몸은 혈액의 pH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오렌지 주스를 쫙 먹는다고, 식초를 쫙 먹는다고 혈액이 산성으로 가지 않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의 가장 치명타는 뭐냐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하지도 않고요. 우리 몸이 단백질을 축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이렇게 살로 가기도 하고 축적을 하는데 단백질은 먹은 것을 오늘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배출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얼마 전에 황제 다이어트라는 게 있었어요. 황제 다이어트가 뭐죠?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살이 빠져요. 내가 탄수화물을 일치 안 먹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데 여분의 에너지가 있으면 다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이 안 찌죠. 근데 서서히 죽어가요. 왜 죽어가냐면 신압으로 죽어가요. 신압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건 신압으로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소화되고 나면 산성으로 바뀌어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내가 흡수하는 거 하루에 한 100g 정도도 안 되는데 흡수하고 나머지 배출해야 되는데 혈액이 산성화되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혈액을 중성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줬는데 갑자기 중성으로 어떻게 바꿔줘요? 가장 좋은 건 야채를 먹는 거예요. 야채나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 먹기 전에 야채, 상추를 싸 먹는다든가 야채를 많이 먹어 배추를 먹는다든가 그럼 이게 중화가 돼서 되게 좋아요. 일석이조예요. 야채를 먹으면 고기를 좀 덜 먹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혈액이 중성이 돼서 산성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막 때려 먹죠, 그죠? 어떻게 되느냐? 혈액은 갑자기 중화를 시켜야 돼, 중화를. 그러면 혈액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몸속에서 알칼리성을 꺼내와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 알칼리성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뼈를 막 녹여 나오는 거예요. 녹여 나와서 중화시켜서 쫙 버리고. 그래서 이런 실내가 어디가 있냐면 알라스카에 가면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죠. 여학생들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잘못 생각해요. 내가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 많은 우유를 먹어야지 무슨 오스카를 먹어야지 이거 먹어도 꽝이에요. 왜 꽝이냐면 칼슘도 충족이 안 돼요. 내가 칼슘을 많이 먹어주면 순간적으로 필요한 칼슘을 보충하고 나머지 다 배출해요. 근데 칼슘이 잘못 배출되면 뭐가 생기죠? 이 돌 같은 거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고기 많이 먹고 칼슘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 걸리고 담석 걸리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나쁜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얘가 어떤 민족을 조사해봤더니 알라스카에 있는 어떤 민족을 조사했더니 그 사람들은 맨날 고기 생선을 먹어서 칼슘 보충량이 보통 사람들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을 조사했더니 다 골다공증이야. 여자든 남자든 다 골다공증. 또 어떤 민족을 조사했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인데 칼슘 보충량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사람들 고기를 잘 안 먹고 야채를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 골다공증이 없어요. 그런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야 그 민족 유전이야 그래가지고 또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면 골다공증 걸려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여학생들 골다공증을 피할 수 없어요. 고기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도 조금씩 자주 먹는 건 괜찮아. 한 번에 때려 먹는 거 1인분, 2인분만 먹는 거 안 돼요. 근데 그게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중금속 오염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식물에 있는 중금속이 쫙 모여서 고기에 쌓이기 시작해요. 포식자들, 큰 것들이. 참치 큰 거 먹으면 수분 중독 와요. 그래서 중금속 중독이나 우리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육식을 줄여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걸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야채를 먹는 것과 고기를 먹는 것에 소고기는 야채를 내가 먹는 거 10배를 걔가 먹어서 살로 만든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또 우리 야채를 10배, 20배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지금 먹는 고기 양의 육식의 양의 반으로 줄이면 지구온난화는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육식의 양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하고 좀 더 공부를 하면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나니까 고기를 저도 좋아했었는데 먹을 때 야채를 같이 먹게 되고 양을 줄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다이어트도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육식을 줄이면 건강해지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전기세 것들 여러분들이 이 책도 많이 사고 해서 그러면 제가 올게요 나중에.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는 끝났지만 이대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죠. 왜요? 나 선생님께 이것 좀 너무 궁금하다. 맞아, 그냥 좀 받아야 돼. 공개적으로 듣고 싶다. 자, 전기세 어떻게 줄이냐 나왔고요. 네. 또 야채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야채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 얘기 못할게요. 야채가 되게 중요하니까. 과일만 많이 먹지 않는 한, 과일만 내가 사과나 이런 과일만 편식하지 않는 한, 내가 야채만 먹어서 하루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못 채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야채 식단을 짜더라도 감자에도 단백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내가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안 먹어도 힘이 안 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그 식습관이 바뀌어지면 안 먹으면 괜히 힘이 없는 거고 심리적인 거지. 충분해. 야채만 먹어도. 그 대신 과일만 먹고 이런 건 안 돼요. 과일만 먹으면 거긴 부족해. 과일은 안 되고 야채, 감자든 고구마든 야채 먹으면 충분하게 돼요. 네. 아까 전기세 어떻게 줄이냐고요? 전기세 되게 쉬워요. 제가 여러분과 3개만 하면 전기료 10% 줄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냉동실에 영하 25도로 측정된
이렇게 설정된 집이 있어요. 영하 17도로 바꾸고요. 냉장실 온도를 5도로 바꾸면 냉장실 온도,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15% 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있는 디지털 TV가 있거든요. 절전 모드를 4단계로 설치하면 그 2개만 설치하면 전기료 팍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에어컨 있는데 여름에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코드 꽂아 있어요. 그게 한 달에 3kW 써요. 한 달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빨리 뽑으세요. 그 3개만 하면 여러분 전기료 제 책 사군 남을 만큼 절약돼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아까 들었어요. 아까 들었어요. 네. 그럼 그 사이에 헤라클레스가 여름이라고 아까 밤하늘에는 항상 2계절의 별자리가 떠 있어요. 지금 서쪽에는 봄철의 별자리, 동쪽에는 겨울철의 별자리. 그러니까 항상 하늘에는 2계절 또는 3계절의 별자리가 떠 있어요. 확실히 딱 보이진 않지만 보이긴 보여요. 보이죠? 딱 보이죠? 앞쪽들은 딱 보이고 60도 떨어져 있어요. 60도. 네, 또 뭐 질문 있으면. 네. 위성이라뇨? 위성은 되게 빨리 움직여요. 되게 빨리. 네, 별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 보려면 1시간 있어야 보이고요. 네, 위성은 그냥 눈으로 봐도 이렇게 움직여요. 네,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네, 또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세요, 어머니? 자, 몇 가지 전달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거 준 거 실수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차분하게 집에 가서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차분하게 갖다 주세요. 네, 그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강좌 잠깐 안내해 줄게요. 6월 1일 날 토요일이에요. 6월 1일 토요일 날 11시부터 2시까지는 경희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고대, 서울대, 시립대 학생 그 중에 또 오빠들이 있어요. 오빠들이 입학사정관 내지는 논술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그런 걸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좀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또 노하우들을 전해주겠어요. 자, 6월 1일은 그렇고요. 자, 6월 8일 날은 역시 똑같은 학생들이 대상이라나요? 6월 1일은 입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오면 되고요. 논술이나 6월 8일은 이거 참 그냥 전 뭐 할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다라는 이런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6월 2일과 6월 8일 수요일 날인데 다음 주쯤 안내가 나갈 거예요. 이거는 인원수를 많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많이 받아야 20명 20명 이내로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빨리 정보가 입수가 됐으니까 신청을 할 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나가면서 여러분들 과학동화에서 수학동화 책이랑 또 무슨 할인 쿠폰 인터파크 할인권입니다. 인터파크 도서 구매 할인권이요. 네, 인터파크 도서 할인권이랑 뭐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여러분들 간식 OS, 내가 핫초키 정훈기씨 줄 거예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선생님과 사진을 찍고 싶다. 찍고 뭐 사인 받아가고 동대구가 친구들 멀리서 왔으니까 특별히 사진 먼저 찍을 수 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잘 정리해주고 가세요. 의자 앉아서 친구들 제자리에 놓고 자, 여러분들 발성도 좋아요. 대충 다음 주 주거나 오늘 가면서 놓고 가세요. 안정이 나가요. 자,
뺏어 깔았지? 토끼로 와.